최근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묵인 속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인수자를 찾아 나선 이커머스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SK텔레콤 사장이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든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도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을 두고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시중은행들이 맞붙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잔뜩 움츠러든 하루였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물러갔지만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머리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오늘 좀 시장이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난 5일에 있었던 이른바 이 블랙 먼데이의 낙폭은 좀 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일과 비교해 코스피가 10% 가까이 상승하며 블랙 먼데이의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떠났던 외국인이 돌아온 점이 상승 배경으로 꼽혔는데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던 외국인의 자금이 최근 5거래일 동안 국내 증시로 재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는 5천억 원 넘게 외국인이 사들였는데요. 다만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눈치 보기에 들어간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일 겁니다. 9월 기준금리 인하를 못 박는 발언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은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금리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주목할 점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오는 23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1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9월 FOMC 전 마지막 공식 연설인 만큼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빅컷 한 번에 50bp 금리 인하에 나서는 빅컷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재는 25bp 인하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25bp 금리 인하 전망은 73%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시장에 실망 매물이 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내놓은 이 코스피 전망치를 제가 보니까 상승은 하겠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딱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지만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오늘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내리면서 약 5개월 만에 1,33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원화 강세로 추가적인 증시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듣고 오시죠. 전고점 수준까지는 9월 달에 걸쳐서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화도 강세를 보여서 살 것 같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9월 중 코스피가 2,75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외에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주간 코스피 밴드 상단을 2,700선 위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미국 증시가 올해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국내 증시의 상승 여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와 7월 개인 소비 지출 등
곧 FOMC 전까지 경제 관련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그룹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SK그룹이 인공지능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잡았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솔루션까지 그룹 전 계열사가 인공지능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오늘 SK그룹의 그 연내 핵심 행사죠. 이천 포럼 개막했는데 그 현장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2017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딥체인지를 이제 말하면서 근본적 변화였죠. 이제 화두로 내던지면서 만든 일종의 지식 포럼인데 이제 올해가 8회째입니다. 네. 그룹사 경영진과 임원들이 이제 국제 정세 흐름과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며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당연히 올해 주제는 인공지능이 되겠죠. SK그룹이 이제 사업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AI 사업의 핵심 자원을 다 모으겠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한다고 앞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 네. 이에 이번 행사에는 현대 인공지능 아버지로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 후보 사우디 왕립과학기술대 교수도 불렀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최태원 회장 당연히 왔고요. 그다음에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주요 계열사들 CEO들이 이제 총출동했는데 오늘 기조연설은 이제 그룹사의 인공지능 서비스죠. A-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의 중심에 있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맡았습니다. 네. 유 사장이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 인공지능 인프라 퍼스트 전략이라면서 반도체와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서 SK그룹도 인공지능 시대의 제3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SK텔레콤은 뭐 통신 인프라 요건 알겠는데 나머지 계열사들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프라는 서비스 크게 통신과 에너지 분야로 나뉩니다. SK텔레콤을 주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AI 통신 네트워크와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네. 서비스로도 지금도 쓸 수 있는 뭐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을 지원한다고 해서 좀 핵심 좀 소문이 봤던 네. ADAS를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SK ENS와 합병을 결정한 SK 이노베이션이 액침 냉각 기술과 뭐 소형 모듈 원전 SMR을 통해서 전력 효율성을 높인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솔루션 개발을 이제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또 향후 5년간 이제 82조 원이 투자가 진행되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을 비롯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인공지능 낸드 플래시인데요. 이것도 AI형으로 eSSD 낸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어제 이제 자료가 발표됐는데 SK텔레콤의 자회사죠. 사피온 코리아와 이제 리벨리온의 합병으로 자체 AI 반도체 확보에도 나섭니다. 말 그대로 SK그룹 전 계열사가 AI 역량에 좀 집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고민이긴 하겠지만 들어보니 반도체 빼고는 당장 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오늘 행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천 포럼에서 조금 더 달라진 거는 일반 계열사 직원들도 좀 참여를 많이 했다는 건데요. 이 첫 주제가 이제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좀 더 강화된 인공지능을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에서 SK 계열사 직원이 AI 다 좋은데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도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답을 네이버 이제 클라우드의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인 하정호 센터장이 좀 힌트를 줬는데 현재 지금 오픈 AI,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내놓고 있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무료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유료 가입자보다 무료 가입자가 훨씬 많은 사용인데 이게 그만큼 지금 소비자가 돈을 내고 쓸 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좀 특화 서비스를 좀 말을 했습니다. 뭐 개발자 전용 코딩 어시스턴트를 만들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SK가 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투자 비용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SK가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AI 투자 비용을 줄여주는 것,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를 좀 싸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AI 칩과 함께 이제 인프라 구축이 중단기적으로는 SK그룹의 수익 창출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뭐 SK 브로드밴드가 망을 깔고 모바일 개화기에는 이제 전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를 한 것처럼 SK그룹이 인공지능 인프라 퍼스트 전략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 수익 모델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솔루션에서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활용을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선보인 이제 개인 비서 서비스 ADAS을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로 발전시켜서 이제 연말에 선보일 예정인데 SK텔레콤이 지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뭐 전 세계 이제 통신사들과 연합한 글로벌 텔코 인공지능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좀 글로벌화도 추진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유영상 사장이 오늘 저 정부한테도 좀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IRA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건데, 즉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미국과 중국이 사실 빅테크들이 사실 전천후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에서 뭐 데이터 센터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대만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네. TSMC를 필두로 우리나라는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신망처럼 우리나라가 좀 인터넷도 고도화가 되고 모바일 통신도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인프라, AI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솔루션이라든지 인공지능 통신 네트워크를 6G 보다 먼저 구축할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그러니까 프랑스도 최근에 9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부의 지원이 좀 따라야 된다는 걸 좀 어필을 했고요. 또 ADAS를 이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를 발전시켜서 연말에 선보일 예정인데, 즉 이제 좀 세 가지입니다. SK그룹의 AI 3대 무기가 SK하이닉스의 HBM,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텔레콤이 앞으로 설보인 ADAS 서비스들을 좀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솔루션에서 좀 해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비스에서 과연 SK그룹이 이것을 수익 모델로 창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려는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두 달 새 20번이나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관치 금리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의 대출 금리가 더 싼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이후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잠궜던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감면금리를 0.6%포인트 내리면서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에 동참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달 사이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금리를 20차례나 올렸습니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와 금융채 등 기본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기본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은행들을 압박한 결과입니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연말까지 명목 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가이드라인 한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 이제는 지방은행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방은행은 조달금리가 높아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지만 대출 총량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남은 지방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주담대금리가 더 낮아지게 된 겁니다. 실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주담대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3.2에서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은행 가산금리 인상에 기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대출량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근데 대부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바뀌어야 대출량이 줄지 지금같이 조금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대출이 이렇게 많이 줄질 않아요. 돈이 당장 필요한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내가 뭐 대출 필요한 게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가운데 시장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예금금리는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자 장사를 비판해온 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금융정책을 추진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의 후폭풍이 이커머스에서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M&A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인수자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이커머스 업체의 새 주인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인수합병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선식품 배송업체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 인수를 추진했지만 최근 중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신세계그룹 이커머스 기업인 SSG닷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조 원을 투자받은 SSG닷컴의 상장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신세계그룹에 풋옵션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올해 안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FI가 보유한 SSG닷컴 주식을 신세계그룹이 되사야 합니다. 티메프 사태는 이커머스는 물론 유통업계 M&A 시장으로까지 번진 상황.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매물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쿠팡, 농협 등은 공식적으로 인수설을 부인했고 SSM 경쟁사인 GS 리테일도 인수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잘 창출되면서 미래 성장성 있는 쪽으로 좀 양극화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규모가 좀 큰 데들 위주로 미약 집산이 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 말고는 전반적인 여건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냉랭한 자본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해 기업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수익성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이 네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인터넷은행을 두고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시중은행들이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지금까지 이 제4 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 의사를 밝힌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현재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컨소시엄은 총 5곳입니다. 인가전은 시중은행 대리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신한은행은 더존뱅크, IBK기업은행은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NH농협은행이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짓고 참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른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컨소시엄에 투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 농협은행 측은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한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고 향후 컨설팅을 바탕으로 참여 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시중은행들이 속속 참여하면서 전체적인 판이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에서 이 자본력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현행 규정상 인터넷은행의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이지만 이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이 최소 수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컨소시엄들이 자금력을 갖춘 대형은행 모시기에 열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들도 친사업 발굴이나 이 수익성 확대 등 시너지를 좀 기대하고 컨소시엄 참여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은행들은 지분 투자를 통해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보여왔었는데요. 특히 3대 인백 모두 이 금융권에 좀 빠르게 안착하며 높은 순익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이 출범 초기에 참여할 경우 이 상당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데다 이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 시중은행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투자 성과도 좋았는데요. 국민은행은 2016년 이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에 일부를 매각하면서 이 4천억 원이 넘는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우리은행이 투자한 K뱅크가 이 올해 기업 공개에 성공하면 또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새 인터넷은행 인가가 좀 시급한 과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좀 그래서 논의가 잠잠했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까? 네, 최근 이 금융위원장 교체를 좀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이 논의가 한층 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이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취임하게 되면 인가 심사 기준을 좀 검토한 뒤 하반기에는 신규 인터넷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제사 인터넷은행의 빠른 출범을 좀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 예비 인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인가 요건인 자본금, 자금 조달 방안, 주주 구성 계획 외에 이 중금리 대출 계획, 신용 평가 모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 내년 상반기에 심사를 거쳐 제사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던 대우건설이 하반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팀코리아 일원으로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을 따낸 대우건설. 최근 나이지리아와 이라크 등 해외 거점 국가를 필두로 해외 사업은 확대했으나 국내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 주택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지난달 강남 알짜 단지로 꼽히는 신반포 16차 재건축 사업을 따내면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부산과 마포에서 잇따라 성공하며 7월에만 3곳에서 도시정비 사업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7천억 규모의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입니다. 그동안 2차례 입찰에 단독 참여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의 수주가 유력합니다. 대우건설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또 다른 재건축 대여인 신반포 2차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신반포 2차와 인접한 신반포 16차를 수주한 기세를 이어가 시공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우건설의 하반기 수주 행보가 계획대로 이어질 경우 단숨에 도시정비 부문 3위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주택 부분에서 입주 준공 마감되는 공사들이 하반기부터 좀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나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입주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상황이라서 하반기 이후로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닝쇼크 수준의 2분기 성적표를 받았던 대우건설이 다시 건설 명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